시간이 돼서 랩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랩미팅은 공학 딜러닝 논문 리뷰랑 그리고 뒤에 이제 한대용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랑 리서치 인터레스트 강의가 있겠습니다. 네, 공학 딜러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논문은 Pose Anything, A Graph-Based Approach for Category Agnostic Pose Estima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텔아비브 대학교에서 낸 논문입니다. 일단 먼저 2D 포즈 이스티메이션은 키포인트 로컬리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요. 정의를 보면은 오른쪽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한 이미지에 있는 오브젝트의 특정한 파트들의 그 로케이션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쓰이는 곳은 이제 영상 분석에서 휴먼 포즈 이스티메이션이나 아니면 동물학, 메디칼, 바이올로지칼, 애니멀 테스트 등에서 쓰이는 이제 애니멀 포즈 이스티메이션,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곳에 쓰이는 비이클 포즈 이스티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포즈 이스티메이션에는 이제 트레디셔널 방법과 이제 클래스 아그노스틱 포즈 이스티메이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A가 이제 트레디셔널 포즈 이스티메이션 방식을 나타내는 피규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컨벤셔널 웨이에서는 이제 트레인 데이터가 주어지고 그 트레인 데이터가 있었던 도메인에서만 잘 작동하는 모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렌드가 바뀌면서 이제 클래스 어그노스틱 포즈 에스티메이션 줄여서 케이프라는 이제 모델들이 더 이제 성행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도메인들을 섞어놓은 데이터셋을 학습을 한 번만 시켜놓고 거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인퍼런스를 할 때 이제 오른쪽 이미지를 보시면 이제 의자 이미지가 트레인 데이터셋에 없었다고 쳤을 때 서포트 이미지와 서포트 키포인트 아노테이션을 제공을 하고 쿼리에 맞는 인퍼런스를 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케이프 방식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케이프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은 데이터 콜렉션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이제 원샷 아니면 5샷 정도 퓨샷 러닝 튜닝으로 이제 인퍼런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파라미터 튜닝이나 모델 트레이닝에 이제 이피션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케이프 메소드가 이제 서포트 키포인트 그리고 서포트 이미지에서 오는 정보를 가지고 쿼리 이미지에 그 해당 키포인트들이 어디에 존재할까라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튜닝을 하게 되는데요. 해당 논문인 포즈 애니띵에서는 이제 기존에 있는 케이프 모델과 다른 점을 이제 어필을 하는데 이제 컨벤셔널 웨이에서는 점 하나하나마다를 인디비주얼하고 디스커넥티드 포인트로 보는 방식이었다면은 포즈 애니띵에서는 저 점들의 연결까지 고려한 이제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케이프를 좀 더 발전시켰다라는 논문입니다. 이 케이프라는 메소드를 이제 평가하는 데이터셋은 이제 MP100이라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이제 처음에 폼넷이라는 논문이 2022년에 처음 케이프의 프레임워크를 이제 정의를 해서 나온 논문인데 그 논문에서 이제 2만 개의 이미지를 콜렉션한 저 MP100을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평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 나왔으니까 그 당시에 폼넷이 소타였고 그 다음 년 2023년에 케이프 포머라는 모델이 나와서 이제 케이프 포머는 이제 폼넷을 발전시킨 모델인데 그 발전시킨 모델답게 이제 케이프 포머도 이제 새로운 소타로 등록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오늘 발표드리는 이제 포즈 애니띵이라는 모델이 나오면서 이제 폼넷과 케이프 포머를 5샷, 1샷 튜닝해서 월등히 높은 스코어로 추월해서 이제 새로운 소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릴레이티드 웍스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앞에 말씀드렸던 케이프에 대한 정의고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폼넷, 케이프 포머, 이제 포즈 애니띵 이렇게 세 개 모델이 있는데
사실 K퍼포머는 폼넷을 이제 좀 수정한 버전에다가 투 스테이지 프레임워크로 바꾼 모델이고, 포즈 애니띵은 K퍼포머에 있는 프로포잘 리파인 디코더라는 부분을 그래프 트랜스포머 디코더라는 부분으로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 포즈 애니띵 논문의 메소드의 거의 절반 정도 이상 부분이 앞에 과거에 있었던 소타 모델에 대한 설명이 대부분이어서 이제 폼넷 그리고 K퍼포머 그리고 포즈 애니띵 순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폼넷인데요.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서포트 이미지 IS하고 이제 목표로 하는 쿼리 이미지 IQ 두 개가 있다고 쳤을 때 각각에 맞는 인코더를 통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합니다. 서포트 이미지는 서포트 이미지에다가 서포트 이미지에 해당되는 이제 히트맵 오른쪽 위에 있는 H-S가 되겠는데 그 두 개의 정보를 활용해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고, 밑에 쿼리 이미지는 쿼리 이미지만으로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둘째로 KIM이라는 이제 모듈을 통해서 이제 서포트 이미지에서 뽑힌 서포트 키포인트 피처들을 정제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방식은 셀프 어텐션과 크로스 어텐션 두 개의 방식을 통해서 정제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서포트 이미지에 있는 키포인트들 간의 관계를 학습을 하고, 그리고 크로스 어텐션을 쿼리 이미지와의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서포트 이미지와 쿼리 이미지의 관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되어진 리파인드 키포인트 피처를 사용해서 각 키포인트 피처마다 쿼리 이미지 피처와 콘캣을 해서 디코더를 학습시켜 히트맵 이미지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히트맵은 이제 키포인트가 리파인드 키포인트 피처에 있는, 예를 들어 저 노란색에 있는 저 노란색 키포인트가 어디에 위치할지 예측하는 히트맵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폼넷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포트 이미지를 이제 서포트 키포인트 피처로 바꿀 때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없어진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과 같이 대칭형이거나 거의 비슷한데 위치만 다른 그런 키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리파인드된 키포인트 피처를 가지고 히트맵을 뽑는 디코더가 오버피팅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셋째로 한 키포인트 피처마다 디코더를 지나야지 하나의 키포인트 히트맵이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100개의 키포인트를 가진 쿼리 이미지를 인퍼런스 하려면 100번에 걸쳐서 히트맵을 뽑아야 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폼넷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K퍼포머라는 모델이 나왔는데요. K퍼포머는 이제 previously one stage approach로 가던 것을 이제 two stage framework로 바꾼 것입니다. 사실상 폼넷을 약간 모디파이한 버전에다가 이제 밑에 보시는 스테이지 2에서 이제 폼넷에서 나오는 저 결과 포인트가 부정확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미세 조정을 해줘서 더 정확한 프리딕션을 하자는 게 K퍼포머의 목적입니다. K퍼포머는 이제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로 나뉘는데요. 하나씩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테이지 1에 이제 인풋 인베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폼넷과 동일하게 쿼리 이미지, 서포트 이미지 둘 다 동일한, 아까는 두 개가 다른 인코더로 피처 익스트랙션이 됐는데 여기서는 쿼리 이미지와 서포트 이미지가 같은 백본 인코더로 이제 피처 맵이 뽑히고, 쿼리 이미지에서 뽑힌 피처 맵은 이제 픽셀 와이즈로 플래튼 되기 때문에 픽셀 n 차원 곱하기 디멘션 d의 벡터로 뽑히게 됩니다. 서포트 키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포트 이미지와 서포트 키포인트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이제 벡터를 뽑게 되는데 서포트 이미지 피처 맵을
아까 쿼리 이미지에서 썼었던 백본에다가 통과를 시켜서 피처 맵을 뽑고 거기에 서포트 키포인트를 멀티플리케이션 앤 썸을 해서 K 곱하기 D, 그래서 키포인트의 개수 곱하기 디멘션의 벡터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해진 한마디로 이제 왼쪽은 이제 쿼리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서포트 이미지와 키포인트 페어에 대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벡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을 활용해서 이제 쿼리 서포트 조인트 리파인 인코더라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쿼리 이미지와 서포트 이미지 앤 서포트 키포인트 둘의 관계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트랜스포머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구했던 FQ와 FS를 포지셔널 인베딩을 해준 후 두 개를 그대로 콘캣을 해주게 됩니다. 콘캣을 한 뒤에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FQ끼리의 관계도 학습을 하겠지만 FS도 붙여서 콘캣해서 학습하기 때문에 저 안에 있는 모든 그 피처들의 관계성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습을 한 후에는 그대로 처음 인풋 들어왔던 사이즈로 그대로 다시 잘라주고 이거를 다시 인풋으로 먹여주는 방식으로 3번을 반복해서 인포메이션 퓨전이라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3번 반복했어도 맨 끝에 아웃풋은 FQ와 FS 두 개로 나오기 때문에 FQ, FS 두 개를 이제 이너 프로덕트 컴퓨테이션을 통해서 시밀러리티 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시밀러리티 맵과 이제 쿼리 이미지의 정답과 비교를 해서 시밀러리티 로스를 취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가 이제 폼넷의 이제 개량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스테이지 2가 이제 K-퍼포머만의 이제 특별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테이지 2에서는 이제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서포트 키포인트가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이 되면서 포지셔널 인포메이션이 없어지는데 이 없어짐에 따라서 생기는 부정확한 키포인트 프리딕션을 이제 리파인, 그러니까 정제시켜서 좀 더 정확한 프리딕션으로 바꿔주는 스테이지를 의미합니다. 시밀러리티 맵에서 argmax를 쳐서 이제 각 시밀러리티 맵에서 그 키포인트가 위치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진 좌표를 먼저 구합니다. 그 좌표와 아까 앞에서 구했었던 이제 FS, 서포트 키포인트 피처랑 둘이 셀프 어텐션을 해주게 되면은 서포트 키포인트가 어떤 포지셔널 포인트, 어떤 포지셔널 픽셀, 어떤 코디네이트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FS와 포지셔널 벡터 S와 셀프 어텐션을 통해서 매핑이 되게 됩니다. 그 후에 포지셔널 정보를 가지고 있는 FS와 쿼리 이미지의 피처 맵을 크로스 어텐션을 함으로써 이제 마지막 크로스 어텐션을 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벡터를 하나 구하게 되는데, 그 벡터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 부정확했었던 프리딕션을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수정을 하는 방식은 MLP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요. 크로스 어텐션에서 나온 아웃풋을 MLP에다가 통과시켜 줌으로써 원래 정답지에 있는 포지셔널 벡터와 지금 현재 개수하고 있는 포지셔널 벡터의 오프셋, 그러니까 차이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프셋을 계산을 하는 MLP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오프셋 로스를 취해서 MLP를 학습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프셋이 학습이 되면서 그 포지셔널 좌표를 정답에 가깝게 수정하게 되는데요. 이 방식을 3번에 거쳐서 수정을 하게 되고 마지막 레이어에서 구해진 키포인트 포지션을 이제 최종 아웃풋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K-퍼포머에 대한 설명이었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는 이제 포즈 애니띵은 이 K-퍼포머의 이제 몇 가지 수정을 거쳐서 나온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레드넷 50을 사용한 인코더를 원래는 사용을 했었는데 스윈 V2 T100본을 사용해서 인코딩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정말 간단한 수정인데 아까 여기 리파인 디코더에서 이제 오프셋을 구하기 위한 과정에서 원래는 이제 K-퍼포머에서는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리니어 액티베이션 리니어를 썼었는데 단순히 위에 있는 리니어를 이제 그래프 컨볼루셔널 네트워크로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제 라마 같은데 라마의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해당 그래프 트랜스포머 디코더의 루프가 아까 3번 돈다고 했는데 그 돌 때마다 원래는 이제 C에 보시면은 자기 혼자만의 점을 보면서 학습을 했었는데 D에 보시면은 그 주변에 있는 키포인트들까지 보면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즈 애니띵의 전체적인 스트럭처는 다음과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히트맵 로스와 오프셋 로스 두 개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결과입니다. 원샷 세팅에서 이제 이미 학습되어진 케이프 모델에 이제 원 서포트 이미지와 키포인트를 넣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온지에 대한 이제 퍼포먼스 임프루먼트를 보여주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서포트 페어를 이제 이미지와 키노트가 들어있는 페어를 이제 모델에다 제공을 하면은 폼넷은 엉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이제 K-퍼포머 그리고 이제 베이스라인 T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쓰지 않은 K-퍼포머의 이제 계량형만 봤을 때를 이제 베이스라인이라고 하고 그 베이스라인에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까지 더하면 이제 아워스인 맨 오른쪽으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맨 밑에 있는 옷 사진도 이제 저는 처음에 베이스라인과 이제 아워스가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사실상 맨 밑에 이제 옷의 이제 점 같은 포인트들까지도 다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는 걸로 봐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에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낙타도 좀 더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라운드 트루스의 그 눈 일자로 만드는 것도 잘 따라하는 것 같고 네. 코어의 토폴로지나 뭐 이런 게 지오메트리도 근데 폼넷이 안 되는 것만 뽑은 건가요? 폼넷이 이 정도 엉망이면 여태까지 소파였다는 게 더 이상? 근데 폼넷에서 그 데이터셋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소파로 이제 쳐준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PCK 스코어를 이제 비교한 건데요. 이제 키포인트를 얼마나 잘 맞췄냐 그냥 단순하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폼넷이나 이제 K-퍼포머 같은 경우 이제 거의 다 90 미만인데 이제 Hours T는 이제 스윈 V2의 T 백본을 사용한 모델이고 Hours S는 스윈 V2S 인코더를 사용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모델을 썼을 때 상당히 이제 아웃퍼포밍하는 경향을 볼 수 있고요. 단위가 뭐예요? 근데 단위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설명이 probability of correct key point 이렇게만 돼 있어서 100%면 맞은 건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쨌든 퍼센트든 뭐가 네네 퍼센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를 했을 때 이제 스윈 V2를 썼을 때와 이제 다른 인코더를 썼을 때의 비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미터 수는 좀 많아졌지만 이제 V2T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도 그렇게 많이 안 늘어나는 데 비해서 이제 PCK 스코어가 이제 87에서 이제 91까지 올랐다. 그래서 이제 그 백본 인코더 백본 모델을 스윈 V2로 쓰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저 PCK 0.2는 뭐예요? 이것도 이게 스레시홀드라고 그랬었는데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를 과연 이 모델에 포함시킨 것이 과연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한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포트 이미지를 줄 때 마스킹을 해버려서 이미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았을 때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가 이렇다면 GNN을 넣지 않은 모델은 이렇게 제대로 키포인트를 예측을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제 GNN을 했을 때는 이제 주변 키포인트들 간의 관계까지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없이 이 키포인트들만으로도 제대로 된 프리딕션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두 번째는 이 서포트
제대로 주고 이제 인퍼런스를 할 쿼리 이미지를 마스킹을 해서 줬을 경우에도 이제 GNN이 없는 모델은 점과 점과의 관계를 학습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퍼런스가 되는 반면에 이제 GNN을 사용한 모델은 키포인트 간의 관계성을 학습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인퍼런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에 관련된 이제 실험도 했는데요. 이제 서포트 이미지를 이제 디퓨전 모델을 사용해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서포트 이미지를 이 모델에게 줌으로써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를 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이미지와 쿼리 이미지를 동일한 스타일로 줬을 때 잘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모델이 그 피규어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위에는 실제 사진이고 밑에는 이제 카툰 이미지일 때 또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봤을 때도 잘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에 이렇게 포즈 애니팅 관련된 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어디 그 저널이나 이런 데 등록되어 있다고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 11월 논문인가 그런데 아직 어셉트가 안 된 건지. 학회 발표도 없어요? 네, 뭐 특이하네요. 네, 아카이브만 올라가 있고, 그래서 여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논문을 고른 이유가 뭐예요? 원래 지금 새로운 태스크를 맡았는데 정형외과에서 G 다리를 보고서 포즈 이스티메이션을 해서 그 G의 그 걸음을 분석을 하는 태스크를 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까 생각을 해봤을 때 해당 논문이 제일 맞다고 생각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포즈 이스티메이션이 처음이라서 이제 폼넷, 케이프 포머, 뭐 이 포즈 애니팅까지 거의 논문을 3개를 읽고 준비를 했어야 돼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내 그냥 임프레션은 이 카테고리는 나블 클래스, 이게 인도메인이 아니라 이제 언노운 도메인의 노블 클래스를 원샷이나 퓨샷으로 빨리 가르치는 거에 장점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의학 뭐 다리 실험 뭐 이런 거는 인도메인으로 다 학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기존의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굳이 이렇게 노벨티에 강하면은 이제 뭐 다른 장점이 있겠죠. 왜 그러냐, 우리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개다리만 지금 맞춰야 되는데 개다리 아닌 뭐 낙타다리 뭐 무슨 다리 다 맞추는데 강한 걸 하는 건 좀 약간 오버 아닌가요? 네,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래 컨벤셔널 웨이에다가 여기에서 쓰이는 뭐 추가적인 기법 같은 거를 더해서 쓴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고. 나는 이거를 가지고 인도메인 애큐러시가 올라가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트레이닝 됐던 애들이 더 잘 맞춰지냐, 그리고 실제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많잖아요. 뭐 이런 노벨티에 강한 포즈 에스티메이션 난 처음 보긴 했지만, 그런데 어쨌든 뭐 개다리만 가지고 실험한 거를 잘 포즈를 측정하는 문제라면 뭐 이런 이제 굉장히 어렵고 하이테크 뭐 굉장히 생쇼를 해가지고 애큐러시를 올리고 있고, 크게 보면 아까 2만 개짜리 마더 브레인을 가르친 다음에 뭐 인도메인을 더 가르쳐서 뭐 아까 그 걔도 아마 앵글이랑 레이블이랑 포즈를 다 찍을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다는 안 찍어도 뭐 몇십 개는 찍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퓨샷으로 넣을 건지 아니면 그거를 그냥 학습을 그냥 포즈 에스티메이에 쓸 건지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하고, 뭐 해봐야 알 것 같은데, 이게 개인이 있다는 건 아까 2만 개짜리 다른 뭐 훨씬 많은 클래스의 레이블을 쓸 수는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긴 하고요. 혹시 뭐 누구 코멘트 있어요? 의견 있나? 질문이 있어요. 네. 질문 해도 네. 저 위에 폼넷에서 조금 모르는 게 있어서 쭉 위에 올라가면 폼넷에서 여기에서 그 세터 서포티드 인코더가 이제 피처를 뽑고, 그 서포티드 키포인트 피처가 그 서포티드 이미지의 키포인트 개수만큼 뽑아내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기
여기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 네, 맞습니다. 개수가 이렇게 왼쪽 서포트. K개만큼 뽑아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이 하나하나마다 이제 히트맵을 뽑아가지고 키포인트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 리파인드 키포인트 피처는 쿼리 이미지의 그 키포인트 개수 아니에요? 혹시 그게 조금 헷갈렸거든요. 이거요? 네, 리파인드 키포인트는 쿼리 이미지의 키포인트만큼 뽑아내는 건지. 애초에 여기 이 학습 맨 끝에 MSE 로스를 계산하기 전까지는 쿼리 이미지에 대한 키포인트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학습에. 제공되지 않지만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 리파인드 키포인트 피처를 통해서 이제 디코더를 통해서 나오는 히트맵과 이제 쿼리 이미지의 이제 원본 히트맵과의 MSE를 계산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그 문제점이 그 서포티드 이미지의 키포인트 개수가 많아지면은 그 디코더 맞습니다. 디코더의 인퍼런스 하나 할 때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그 100개 키포인트가 있다면 100번을 이제 디코더를 지나가야 되니까 이제 비효율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다음 거 프리비어스 워커에서 해결했다고 했는데 거기서 지금 놓쳤거든요. 여기 말씀하시는 케이프 네. 여기서는 디코더를 쓰지 않고 그냥 내적을 통한 계산을 해서 시밀러리티 맵을 뽑는 식으로 바꿨습니다. 디코더를 빼고. 그럼 저 시밀러리티 맵 또한 그 키포인트 개수만큼 나오게 맞습니다. 네. 그거에서 그냥 어그맥스로 그냥 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디코더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스테이지 2를 통해서 이제 그 오프셋을 수정하는 과정을 해야지 이제 더 성능이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처리되는 거는 여전히 많은 거 그러니까 그냥 스테이지를 나눈 것 뿐이지. 좋은 인사니까 딜러닝이. 네, 여기서는 이제 디코더를 사용하는 게 이제 임플리시트한 방법이고 이렇게 시밀러리티 매트릭을 사용해서 내적을 하는 게 익스플리시트 이제 방법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사실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뭐 그런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더 개인이 있다고 일단 리저트는 그렇게 나오니까. 시뮬레이트 맵을 한 방에 만드는 거 아닌가요? 여러 개를?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